강아랑 이독실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강아랑입니다. 네, 이독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괴물 이야기를 가장 잘 알 것 같은 그분, 과학자이자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야,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네. 시작 전에 이렇게 선물도 주셨어요. 오, 네, 네. 책 저는 140자 소설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고, 네. 오늘 어찌됐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아니, 영광이죠. 요즘에 정말 핫한 프로그램 심야 괴담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작가님을 말 잘하는 이야기꾼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과학자시잖아요. 제가 화학 회사에서 쭉 좀 일했었거든요. 한 17년, 18년 그 정도 오래 일했었는데 일하셨다. 화학 외기를 쭉 걷다가 최근에 뭔가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좀 옮겨보자 좋은 라고 직장. 생각을 하고 지난 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도 구직 중인데 기왕에 그만두는 거 좀 경기가 좋을 때 그만둘 걸. 괜히 좀 이런 코로나 시국에 괜히 질러가지고 아이고. 그 외에는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네. 더욱더 작가로서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삶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거라고 그냥 속닥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요즘 만화도 별로 많이 안 봤어요. 제가 만화 중에 정말 한 다섯 권 이상 열심히 심취해서 본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슬램덩크?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멋지고 싶어.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만화가 있어요. 오, 저 알아요. 저의 네. 인생 네. 만화입니다. 제가 그 만화만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제가 진짜 네. 그거 다 보셨어요 혹시? 다 봤죠. 약간 과학적인 내용도 좀 나오고. 그렇죠. 예. 빠친코 편에서 보면 어떤 과학이 나오냐면 좋습니다. 어떤 과학 이게 중요한 과학이에요. 이거 진짜. 그럼요. 어떤 과학이 나오냐면 아니, 그 만화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신 다음에 하신. 도박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도박하면서 인간이 망해간다. 그러니까 이미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진 사람들이 인간이 피폐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내가 돈을 다시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도박판에 끼어드는 그런 오케이. 사건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빠친코가 뭐냐면 이렇게 구슬 같은 게 굴러가다가 이제 꽝이 아닌 자리에 떨어지면 돈 따고 확률 이런 거거든요. 싸움이죠. 나쁜 거예요. 하여튼. 네. 그게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떤 방법 사용할 것 같아요? 아니, 약간 힌트를 주셔야지. 힌트 있으면서 맞추는 게 어떻게 맞춘다고 알겠습니까? 확률도 아니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러면 다 이런 거 하던데 어차피 그게 기계가 확률이 조작이 돼 있잖아요. 저 계속 잃고 있는 사람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때 들어가서 그 도박사의 오류라는 거죠. 거기에 빠져서 도박하는 사람들 패가망신하죠.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거 돈을 잃는다고 알고 동전 던지기 있습니다. 앞면 연속으로 10번 그렇죠.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뒷면 나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알려주시죠. 답은 뭐냐? 네. 자석하고 비슷한 방식인데 자석은 전자기력을 이용한다면 전자기력 없이도 지구에서는 항상 쓸 수 있는 방법 바로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씁니다. 살짝 장치를 기울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 구슬이 굴러갈 테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수로 기계를 기울어지게 하느냐? 너무 재밌어요. 그 근처 건물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를 줘가지고 이 집 자체를 살짝 기울게 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집안 자체를 구슬이 눌러가지고. 흘러가게끔. 자, 그런데 더욱더 기막힌 부분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무거운 무게를 어디에서 구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비든 추 같은 거를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막 가져와가지고 쌓아놓는다라고 하면 들킬 거 아니에요. 옥상에다가 네. 옥상에다. 괜찮아, 비슷해. 작은 수영장을 해서 그거예요. 이야, 이걸 맞췄네. 근데 물을 그것도 받아놓은 있어요. 물을. 되게 위험하다고. 사실 물이 되게 무거워서 맞아요. 그냥 꺼져버린다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물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은 수도꼭지만 틀면 우리 상하수도 처리하는 공사에서 강물을 길어다 계속 무한정 주니까 그쵸. 물을 받아가지고 무게로 누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혹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시면 사기도박 이런 거 사기도박 하시면 안 되겠지만 재능은 좀 있으신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점이 네. 느껴지네요. 아니, 너 진짜 이야기꾼이세요. 아니 저는 지금 그냥 이 이야기로 다시 네. 아까 도박묵시록 가이지의 네. 과학 이야기로 한 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또 지금 우리 눈에 불을 켜고 우리 보고 계시는 PD님이 있어가지고 근데 용도 신화나 전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괴물 중에 하나잖아요. 과학적으로 용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 좀 해요. 우리가 용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표현한다, 만화 속에서 표현한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용이라는 동물에 대한 전설을 왜 세계 각지에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갖고 있을까? 어디까지나 그냥 짐작이고 상상일 뿐이지만 어떤 이야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냐면 공룡 화석이 세계 각지에서 어느 정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 우리나라도 많죠. 그래가지고 뼈가 발자국.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걸 보니까 커. 뭔가 도마뱀이나 뱀 이런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뼈 모양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아니 이런 뼈 흔적이 도대체 이 돌에 왜 남아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아 옛날에 용 같은 그런 괴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 아닐까라는 식의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화석이 발견된 거는 뭐 19세기 이후라고 한다면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전설같이 얘기가 들어올던 거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14세기, 12세기에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 유명하죠. 그 중국에서는 이제 용의 뼈 같은 거를 이제 한약재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용의 뼈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 사실은 공룡 화석을 캐가지고 그 돌을 가른 거를 거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고 뭐 생각을 해보면 막 이렇게 정확하게 화석을 발굴해내는 거 이런 거는 다소간 어렵다 손 치더라도 발자국 화석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눈에 띄기 쉽잖아요. 그쵸, 이렇게 딱 보니까 발이 너무 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도대체 뭐가 걸어가야지 저 정도로 큰 발자국이 저렇게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보다가 용 뭐 이런 거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새로운 버전의 그런 용 모습을 디자인한다. 용 모양을 만든다라고 할 때 최근에 발견된 그런 한반도의 공룡 화석 같은 것의 모양을 좀 참조를 해가지고 네. 용 캐릭터라든가 뭐 용에 관련된 어떤 그런 휘장 이런 거를 만들어도 좀 재밌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용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제가 그 썼던 괴물과학 안내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용 이야기 중에 특히 이제 중동이나 유럽 쪽 용 이야기를 보면 용이 불을 뿜을 수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동물들은 불 뿜는 용, 그죠? 그런 생물이 세상에 없잖아요. 불 뿜는 생물 이런 생물 세상에 잘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래도 어떻게든 생물이 불을 뿜을 수 있다면 불이라는 현상은 연료가 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에 탈 수 있는 연료가 되는 물질을 일단 뭔가 내뿜어 줘야 돼. 네. 그래야지 불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질 중에 불에 탈 만한 게 뭐가 있느냐를 상상을 해보면 요즘에는 메테인이라고 하죠. 네. 뭐 메탄가스 뭐 이런 거. 가스 같은 거 이렇게 속에 차 있다가 트림하는 이런 식으로 내뿜는데 약간 이 용이라는 동물은 좀 습성이 특이해가지고 그런 가스가 좀 많이 찬다. 그리고 내뿜을 때 뭐 어떤 이런 불꽃을 튀길 만한 예를 들어서 뭐 부싯돌 같은 걸 이빨 사이에 끼우고 있다든가 트림할 때마다 불꽃을 이렇게 한 번씩 튀겨준다면 아마도 용이 불을 뿜을 때 상당한 입냄새도 나지 않겠는가. 아우. 만약에 어떤 생물이 불을 뿜는다라고 한다면 그 소화의 어떤 불량 때문에 생긴 그런 가스를 입으로 뿜으면서 불 붙이는 방법 정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반대로 만약에 그런 용이 실제로 진짜로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강원도 산골에서 그런 용이 불을 뿜는 용이 진짜로 발견되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용이 발견되면 그 위를 분명히 한번 까뒤집을 거예요. 스스로 그런 메탄가스, 메테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장 속에 있는 그 세균이나 고균 같은 미생물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 용의 뱃속에 사는 그 미생물을 사람들이 캐낼 거라고. 그것만 있으면 음식물을 메테인이라는 연료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메테인이라는 게 LNG, 네.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메테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용의 뱃속에서 그걸 캐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장에다가 뿌려놓으면 LNG가 솔솔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용을 사람들이 사냥하러 갈 것이다. 아, 우리 용 어떡하죠? 뭐 배만 뭐 한번 이렇게 좀 개워내면 되니까. 아, 그렇죠. 죽이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건 채취만 하면 되니까. 아유, 진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저희가 지금 흰 용한테 홀린 것처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진짜 들었어요. 어우 여시 같아.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은 PD님께서 시간 관리를 얼마 전부터 포기하시고 시계를 지금 없애버렸기 끄셨어요. 때문에. 네. 아,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아, 저희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불러만 주십시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파이팅!